동업이요? 동업 쉽지 않을 텐데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경영상 이견 등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이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아름답게 합의를 해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및 초기 운영 시기에 어떤 서류에 의한 계약이 아닌 구두 내지는 명백한 합의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막상 동업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사실상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동업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어떤 투자금 또는 대여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동업자 일방이 회사에 넣은 돈의 성격이 좀 불분명하고 이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데 경영상 이견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가치에 대한 정산 문제, 지적재산권 기속, 그 다음에 경업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인데요. A는 B와 자동차 관련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A는 단순 투자자를 넘어서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활동을 했고 회사의 어떤 중요한 회의,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도 했고요.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예상보다 경영이 어려워졌고 A는 다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B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정산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A는 정산 요청을 거부하고 B를 바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A는 B에게 이체된 돈은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B는 사실상 회사의 공동대표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전 수사만 거의 1년 6개월 이상 걸렸는데요. 대여 계약서도 없고 돈의 흐름상 대여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 A가 사실상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A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B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는 마무리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므로 B가 갚지 않는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원본 보장 약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전형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인데요. 위에서 보듯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명백한 증거가 없이 치열하게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운영 관련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단계부터 동업자 간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운영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건지, 또 수익 분배, 지적재산권 등록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를 다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동업자 중 일부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투자금이라면 지분 관계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벤처기업 대표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또는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경우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어떤 다른 법적 효과를 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할 경우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기망, 협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면 계약서에 따른 그 법적 효력을 나중에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A는 B가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신 회사 주식 일부를 받고 사내 이사로 취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A는 그 주식을 양도받지 못했고 또 사내 이사로도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A 역시 여러 사정 때문에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가 B에게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B는 최초 계약 이후에 위 계약을 무효화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정황상 무언가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지만 그 1차 계약을 무효한다는 어떤 명백한 계약서가 부존재해서 결국 A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의 법적 효과는 재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을 대체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그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의뢰인들한테 막 모든 작업은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하지만 정작 변호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역시도 또 많은 사건의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 나랑 같이 일을 하는데 너 지금 나를 못 믿니? 이런 핀잔을 받을 수 있다는 좀 편견이 만연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직접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이거 나 그냥 하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군다.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좀 까다롭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전문가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서명 날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 작성 후 어떤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할 경우 어떤 구두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반드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도 동업하시죠? 네, 저도 동업합니다. 저는 같이 동업하는 형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동업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거 꼭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